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아주아이비 투자를 여기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등세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 윤석을 들어가 보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는 스페이스X 관련 대장주이고요. 그리고 2일날에 스페이스X가 IPO를 한다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계속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다가 튕겨 올라간 타이밍에 함께 올라타 보려고 했었는데 조사를 하다가 재밌는 것들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를 추천주 목적이기보다는 공부하자라는 목적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의 컨셉은 수급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녀석의 수급을 좀 보면 말이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외국인이 어때요? 겁나 열심히 샀죠. 그리고 여기 떨어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았어. 외국인이 다 받았는데 이건 펄어비스랑 비슷하죠. 최근에 펄어비스 떨어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고 있죠. 보이죠? 그래서 이거 뭔가 장기적인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펄어비스, 아주아이비 투자는 향후에 다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펄어비스를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받는 물량을 누가 던지냐면 개미가 던집니다. 그죠? 개미로부터 물량을 쭉쭉 흡수해 간다라는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주아이비 투자는 어떻습니까? 아주아이비 투자는 외국인이 받는 물량이 개미로부터 나오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기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량도 아니죠. 이 물량은 어디서 나오는 물량이냐면 요건 기타에서 나오는 물량입니다. 기타에서. 그래서 누적을 해지해서 본다면 기타에서 360만 주 두 번 이렇게 강하게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차이가 나죠. 도대체 왜 쟤네들이 던졌고 주가는 왜 계속 빠지고 있고 외국인은 왜 계속 받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시에 보면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주 지주사에서 아주아이비 투자의 지분 매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월 29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아주그룹 지주사인 주아주가 투자 활동의 성과를 재투자한다.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의 지분 7트 정도 846만 주의 블록딜을 다음 달부터 매각할 계획이다. 참고로 6월 26일까지 매각을 합니다. 5월 28일부터요. 그래서 내용은 블라블라블라 한 건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번 지분 매각은 투자 차익 실현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팔아가지고 다시 돈 버는 다음에 이 차익 있잖아요. 차익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좀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주가 올랐으니까 대주주가 먹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악재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4월 28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악재로 반영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튀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무시하는 결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언제부터 던지기 시작하냐면 5월 26일이죠. 5월 26일 날에 빵 하고 던져요. 5월 26일이 언제입니까? 5월 26일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이날부터 던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아주 작살이 나죠. 이게 근데 블록딜인데 얼마에 팔겠다라고 했냐면 18,600원에 판다 그랬어요. 블록딜을 18,600원에 판다 그랬는데 이 녀석이 어때요? 18,600원 밑으로 빠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 팔리냐면 6월 2일 날에 팔리거든요. 6월 2일이 어딥니까? 6월 2일이 여기입니다. 아주 잔인하게 팔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할 겁니다. 왜?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블록딜 한다고 해서 블록딜 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여기서 2차 블록딜이 들어간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물량이 더 남았습니다. 820만 주 던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던진 게 얼마입니까? 한 7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720만 주 정도 되잖아요. 아직 100만 주 이상이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패턴상 또 던질 것 같아요. 6월 26일 전까지만 던지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주사의 매도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매도 물량 이후에 주가가 급격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조심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웬만하면 악재가 강하게 껴있는 종목이니까 웬만하면 안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뭡니까? 저는 블록딜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든 종목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흐름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몰랐죠. 모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절반 이상 반토막이 났잖아요. 거의 2만 원 가까이 갔던 주가가 지금
9,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50%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연 기회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IPO가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주가 흐름은 바닥에서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다. 시장의 흐름이 드디어 먹히는 구간까지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팔릴 만큼 팔렸다. 그럼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가 지주사가 아직까지 100만 주 이상의 블록딜을 더 쳐낼 거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죠. 굳이 거기서 위험하게 찍먹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 떨어질 때는 악재 이야기하면 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스페이스X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하는 물량은 5%입니다.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전에 그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차 알아요? 그게 한때 나스닥에서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빈페스트가 상장 물량이 5%인가 그랬어요. 나스닥에 상장한 물량이. 그리고 이 %의 물량을 사람들이 매수를 했죠. 뛰는 거야. 주가가 뛰니까 거기에 펀드들이 기계적으로 매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그래서 베트남에 여러분 빈페스트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런 조그만 회사가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갑니다. 미쳤죠. 예,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품이다 이러면서 위에서 그냥 꼬라박았거든요. 10%입니다. 물량이 적죠. 누군가 매수를 퉁 쳐주면 미친 듯이 상승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X 상장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상을 못해요. 다만 급격한 변동성을 보일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죠. 그렇게 덤비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놔야 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와주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는 이유가 스페이스X 상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시장의 모든 유동성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걸어볼 만하네요.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타로서 이걸 대응한다? 저는 뭐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악재에 대한 이야기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드리자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하여 아주아이비 투자가 여기에서 지분 투자 들어가서 대장주가 된 거잖아요. 이 지분을 바로 팔아먹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호 예수 기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급등을 한다고 해서 아주아이비 투자가 그 지분을 팔아먹고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주아이비 투자가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얘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스페이스X 지분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뉴스에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차치하고 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악재는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분야는 이 녀석은 단타치기는 매우 좋다라는 겁니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고 호재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뭐 밀리면 그때 털고 나갑니까? 차라리 전고점만 깨고 내려가면 나는 그때 털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세가 나올 때 이 녀석도 폭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코인 넣고 큰 거 한번 지표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교육을 시켜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기타에 잡히는 이런 물량들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외국인이 받아갔잖아요. 외국인이 받아간 것도 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죠? 이거 궁금하잖아요. 얘는 왜 받았지? 주가 빠지고 있는데 왜 받았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녀석이 주가가 겁나 열심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죠. 그러니까 위에서 한번 받았을 때는 이 녀석이 더 올라가겠지라는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빠졌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외국인들이 받았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녀석이 어디 ETF라든지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주항공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 주가가 미친듯이 빠지면 거기 지수에 ETF 자금이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매도, 뭐 선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지를 걸어놓고 가격 차익을 먹는 차익 거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번, 2번, 3번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거 얘네들은 물렸겠죠. 두 번째 얘는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얘도 주가의 방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 외국인들의 들어오는 이 물량은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랑 성질이 달라요. 펄어비스는 개미의 물량을 빨아먹으면서 들어오는 물량이고요. 그리고 이 물량이 들어오면서 공매도 잔고 수위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들어온 물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펄어비스랑 아주아이비 투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수급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흐름 분석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단타의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제가 그냥 저의 단타 후보 종목으로 올려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한 향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에다가 아주아이비라고 적어주시고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많으면 계속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겠죠. 일단은 단타 권역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요거는 비중을 좀 적게 갖고 가는 게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